어, 사실 오늘 제가 아침에도 뭐 얘기를 했지만은 갑자기 민주당이 또 특검을 완강히 거부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추가적으로 입장을 밝히게 됐습니다. 원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정말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지고 추진하는 절차입니다. 과거에 우리 모든 국민의 아픔이었던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에도 초동조사나 1차 조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때 보면은 정말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뭐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인신공양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을 때 그것을 특검으로 추진해서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그 당시 야권의 주장이었고, 그 세월호 특검의 수사 결과에서 고의성이나 아니면은 악의가 입증되어 가지고 처벌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선관위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무 큰 사건이 되어버렸고, 특히 직전에 있었던 전재수 사건 수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 닿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잘 알지만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그 준비 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며칠 전만 해도 젊은 세대의 그런 분노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한 것처럼 보이고, 대통령께서도 총리께서도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다가 또 며칠 있으니까 이게 괜찮겠다 싶은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께서 감수성이라고 하셨나요? 민감도라고 얘기하셨나요? 대통령께서 본인 직접 언급하신 그런 감수성과 민감도를 가지고 이 사안을 보신다면은 즉각적으로 특검 추진에 동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추천 주체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봐도 개혁신당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도한 음모론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은 국민의힘 추천을 받기 어려울 것이고, 뭐 또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과 범여권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은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국혁 신당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안 된다고 하진 못할 겁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개혁신당이 생각하는 특검의 자격이라던가 특별검사의 자격이라던가 아니면 좀 수사 대상이나 범위 기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신속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통 특검의 수사기간에 준용되는 뭐 90일 수사기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준용돼도 상관은 없다. 이것은 실체적인 진실을 가리는 것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다만 누가 이것을 관장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신뢰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특별검사로 만약에 저희가 개혁신당이 추천하게 된다면은 균형감을 잃지 않는 분을 추천하게 될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얘기한 것처럼, 다만 수사팀의 구성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까지 뭐 7년 가까이 사전투표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심취해 있던 분들의 추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공정성,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분들의 승복 가능성 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명시적으로는 하다못해 황교안 전 총리가 추천하는 인사가 만약 결격 사유가 없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도 수사팀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 사안은 결과가 무엇이 나오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누가 그것을 진행해서 어느 정도 범위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냐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질문. 네. 혹시 특검법을 개혁신당에서 따로 발의를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정하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저희는 뭐 이거는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뭐 민주당이 의사만 만약에 여기에 동의한다면은 뭐 이거는 충분히 국민의힘도 동의할 만한 사안이다. 예전에 보면은 민주당과 예를 들어 조국혁 신당이 추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그 중에 지명하는 형식이라든지 그랬던 것처럼, 예를 들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각 1인을 추천해서
대통령께서 선택하시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뭐 특별한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신뢰도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추천하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겠습니다. 질문 더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조특위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개혁신당 국조특위에 좀 참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거. 저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지금 저희 당의 비례대표 의원인 이주영 의원도 현재 거주지와 그리고 또 향후 정치 활동을 할 지역으로 송파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비교섭단체 몫으로 아마 2자리 정도 있을 텐데요. 이번에 특검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지만은 이 부정선거론자들과 계속해서 논리 대결을 가져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선관 이슈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인 메시지를 내고 또 학습을 해온 쪽은 개혁신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이번 국조에서 역할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배제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 이번에 꼭 국조특위에서 역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는. 국민의힘 특검 안에 보면은 수사 중에 추가 단서가 발견된 경우에 지방선거 이번에 치는 거에 다른 선거까지 수사를 가능하게 하자 이런 의견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게 국민의힘이 악수를 둔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기자회견문에도 말했듯이 음모론이라는 것은 양지로 올라오는 순간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국상은사 전한길 씨랑도 제가 토론을 하면서 보여드린 바가 있지만은 그게 무슨 뭐 김대중 대통령이 했다느니 무슨 뭐 조이대 대법관이 카르텔이니 뭐 이런 논리로 귀결되는 게 바로 그 국민의힘이 수사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본인들이 진짜 그런 의혹을 믿어가지고 그걸 수사 범위에 넣은 것인지 아니면은 저와 비슷한 취지로 그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이 백일하에 노출되는 것을 바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아마 그거를 양자택일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지만이 그런 수사를 하자는 취지에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수사기관이라는 것이 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허무맹랑한 거 수사하고 있으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개혁신당 입장은 명확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가 사전투표 부정론이나 이런 것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런 것이 공식적인 수사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은 100일 하에 지금까지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는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